만큼 이렇게 자랐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좋으니까 이 벽면이 굉장히 경연전에 딱그 생수대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작품 토론 진행했는 기억이 집무실 이전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겠죠.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집무실 옮기는 게 국가 이제 100년 대계인데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이렇게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, 방 빼라.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.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.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그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. 그러나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치 뭐 1호 국정과제처럼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무슨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이나 안보 공백을 좀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재임 중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생각하시기에 이건 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냐, 혹은 아예 평가를 못 받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습니까? 우선은 그 과소평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곡된 프레임이 이제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에요.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?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 안 하지? 그런데 무슨 제왕입니까?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? 대단히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이었죠. 이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. 중요한 권한들이긴 하지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딱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.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죠.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제죠. 그런데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또는 그 권위주의의 그 유산 속에서 그런 이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한 거죠.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이죠. 도보다리 그 장면이 남북회담에선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누셨습니까? 대체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말하자면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미국이 마냥 불신이 심한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불신을 이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것과 미국과 이제 회담하게 되면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.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좋게 생각합니다. 그러십니까? 미국 내의 뭐 지도자 또는 뭐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제가 뭐 하고 싶지 않고요. 그건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십니까?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.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적절치 아닌 것 않습니까? 같습니다.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방법론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
지금 새로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그것이 정책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으로 갈 것이냐, 선제 타격론까지 나왔었을 정도니까.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예, 또는 뭐 아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죠. 그런 부분을 빠르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답게 예. 대통령의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죠.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한일 관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. 일단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일본이죠. 일본이 갈수록 점점 우경화해지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.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많이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.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그런 것을 딜레마로만 생각할 필요가 또 없고요.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의식 같은 것인데 우리가 가운데 낀 존재라는 거죠.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는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고 개별 국가로서는 미국이 두 번째 그런 이제 교육 국가인데요. 우리는 그 사이에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늘려왔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늘려왔고 예. 우리나라 발전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국이 돌고래 정도는 되는 거예요.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?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고생했다. 예. 그렇게 뭐 생각해 주시면 뭐 이렇게 고맙겠고요.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런 위기들을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오히려 선도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 성공한 예.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뭐 최고의 영광이겠습니다. 예.